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프리 토킹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앞으로의 산업은 음, 디지털 매체나 인공지능 AI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화되고 있는 방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될 수가 없겠지만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성을 띌 겁니다. 과감하게 예측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인류의 역사 발전 과정들을 통시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이 최초로 나왔을 때부터 저는 전 세계의 어떤 변화 과정을 객관적으로 나그네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변천 과정도 미리 다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여러분께서는 그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위해서 최신 스마트폰이 나오자마자 줄을 서서 그 아이폰과 그런 것들을 구매하려고 줄을 서서 막 기다리고 그렇게 하셨겠지만 저는 2시즌이 지난 어떤 모델을 구입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큰 어떤 변화의 과정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스마트폰을 구매를 하더라도 2시즌이 지난 어떤 모델들을 구매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했었죠. 앞으로 변화될 과정들은 미리 예측을 다 해두었고요. 그렇게 변화하는 트렌드는 미리미리 다 포착하고 관찰하면서도 나 스스로는 좀 더 아날로그적인 것, 스마트폰의 사용 용도는 저도 워렌 버핏하고 동일하게 전화하는 용도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북을 청취할 때, 그리고 이제 영어를 듣기 위해서, 뉴스를 듣기 위해서 프랑스 24시 잉글리시 채널을 듣기 위해서 사용하고, 또 UK UK 라디오 방송 청취, 뭐 CNN 청취, 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편이고요. 제가 제일 부족한 것이 영어를 잘 못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디오북 들을 때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요. 그 외에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혹은 디지털로 뭔가 거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안 하는 편이에요. 디지털 장비를 통해서 디지털 디바이스를 사용할 때는 지금 이렇게 프리 토킹을 하거나 내가 어떤 메시지나 어떤 글들이나 컨텐츠를 인터넷에 게시해 놓을 때 그때만 사용하고요. 그 외에는 주로 아날로그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요할 때만 빨리빨리 디지털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것일 뿐이고요. 그 외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하는 편이고요. 그 게임도 잘 할 줄 모르고 PC방에서 최근 한 2번 정도 가가지고 뭐 슈팅 게임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눈이 아파가지고, 제가 25년 전쯤에 거의 아침, 점심, 저녁 삼식 시간하고 슬리핑 타임 뭐 그 2시간 외에는 무조건 하루 종일 독서를 한 그런 reading a book 어떤 하비가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몰입적으로 한 5년 정도 독서를 하니까 사람 두뇌가 변화되더라고, 바뀌더라고 완전. 그리고 이제 TV 드라마를 멀리 하고요. 뉴스를 1시간 정도 보다가 이제 뉴스를 안 보고 이제
네이버나 그런 포털 사이트에 가십거리는 안 보고 제목, 타이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면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내용만 모니터링 하고요. 그 외에는 신경을 안 썼어요. 연예인들 이야기라든지 뭐 어떤 가십성 그런 이야기들에 읽다 보면 재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는 재미가 없었어요.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신문 기사면 더 타이틀만 보고요. 독서하는 시간이 더 귀하기 때문에, time is gold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저는 2G 폰을 워렌 버핏처럼 그 전화 통화만 되는 폰 있잖아요. 전화 통화만 되는 그 휴대폰을 구매하려고 매장에 갔는데 판매를 안 한대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디지털 디바이스가 더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여러분 개인정보가 더 쉽게 털립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물건을 뭐 사고 뭐 했는지 다 그 낱낱이 파악하기가 좋아지고,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침범이 굉장히 심해져요. 앞으로 미래에는 존재하는 폰은 AI 폰 그거밖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AI 시리아 혹은 뭐 AI 누구야? 내 바깥에 차 좀 자율주행으로 차 좀 대기시켜줘. 그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차를 딱 자기가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뉴욕에 갈 일이 있으니까 공항까지 운전을 좀 부탁한다. 공항 근처에 주차 파킹을 하고, 그러면 인공지능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비행기 시리한테 또 인공지능 AI한테 비서가 되는 거죠. 그 인공지능이 한 개인의 맞춤형 비서가 돼가지고 비행기표 좀 예매를 좀 미리 해놔라. 그러면 또 알아서 인공지능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예매를 해놓고요. 그리고 또 뉴욕행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겁니다. 완전히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비서가 되어주는 그런 인공지능이 생겨날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런 자동화의 물결에 미리 예측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일들은 앞으로 인공지능이 다 전담할 것이고요.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눈을 마주보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고 대화하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보다 일을 더 잘하는 사무 자동화 시스템, 육체적 노동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어떤 스마트 팩토리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여성분들 스타벅스 커피 매장에서 수다 떠는 걸 좋아하죠. 이야기하고 있으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서로가 눈을 마주보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남자들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만담꾼들이 아주 인기를 끌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우리 대표 어떤 소통 강사 김창옥 님이 계시잖아요. 저는 김창옥 님의 강의를 인터넷에 유튜브에 나오는 것을 한 300편 넘게 거의 다 찾아서 듣고 요약 정리까지 하고 어떻게
대중들과 소통하고 웃음을 주는가, 그런 것을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고 생각 물론 연습하면 저도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철학적 우수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어떤 김창옥님의 어떤 대중 강연에서 웃음을 주고 그런 노력들은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제 스타일은 조금 더 진지하고 철학적이고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는 좀 더 두뇌의 브레인 파워를 기르는데 철학적 그 어떤 생각의 능력을 기르는데 신경을 썼고, 제가 25년 동안 그 학자분들이 듣기에도 참 막 잠이 오는, 뭐 어떤 교수님들이 듣기에도 잠이 오는 뭐 그런 어떤 내용들의 어떤 강연들과 그런 것들만 주구장창 그 25년 동안 들어오고 그랬기 때문에 퍼포먼스적인 대중 강연에서 사람에게 웃음 주고 막 깔깔깔 웃고 뭐 그런 것들은 잘 못하는 편입니다. 진지하고 좀 스테디하고 철학적인 내용, 그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고소한 맛이라고 그러죠. 고소한 맛에 취한 지가 좀 한 오래되었죠. 그래서 나이 또래에 대화할 만한 친구가 없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렇게 이제 살아오다 보니까 무슨 대중 강연가 중에 유명하다는 분들이나 뭐 여성들이 팔로우하고 그런 분들 보면 좀 존경하지는 않고요. 그냥 연예인인가 보다, 뭐 에듀테인먼트인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내 자신을 가장 존경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늘 방해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의도적으로 주입하고 상황적으로 모함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어떤 말들을 끊임없이 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왔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저희 두뇌에 막 부정적인 생각을 막 오랫동안 막 주입을 하고 괴롭히는 인간들이 있어서 늘 어떤 밝은 생각들을 하기 위해서 상당기간 노력을 했죠. 나 혼자서 이 세상 모든 행운은 나에게 있다, 막 그렇게 외치기도 하고, 나는 무조건 행복한 사람이다, 행운은 나에게 있다, I'm lucky man, I'm lucky man, 행운은 나에게 있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좀 일반인들과 조금 성향이 다르고 정적이죠. 좀 진중한 스타일이고요. 제가 이제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랜 기간 자아 성찰을 했다는 거죠. 여성분들은 좀 진중한 스타일보다는 좀 유머가 있고 재미가 있는 사람한테 쉽게 마음을 열잖아요. 김창옥 그 강사가 소통 강사라는 그 닉네임이 붙여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성분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성의 마음을 웃게 하면 마음이 확 열려요. 금방 쉽게 다가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강연장에서 너무 떠들고 웃고 나서 그 이후로 내 삶이 변화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신다면, 그냥 저는 강연 들으러 가지 마셔라, 그냥 독서하셔라. 독서하시고 내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셔라. 유명 강사
강의는 그 강연장에서만 재밌게 들으셔라.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강연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연예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조금 유식한 척 떠려고 강연장에 가서 막 인문학 강연 같은 거 듣고 그러는데요. 강연을 듣는다는 것은 야동을 보고 자위하는 것이랑 동일한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가요?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연을 여러분 수능 공부하는 분들이 메가스터디에서 강연을 듣잖아요. 메가스터디 강연 들어줌으로 인해서 당신들과 같은 어떤 수준 낮은 인간들이 메가스터디 강연을 유명 강사들 강연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수입만 더 증대해 주지 실력 향상은 안 될 거다. 장담합니다. 왜냐면 나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나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를 이만큼 해두고 그 책이나 교재들을 10번 이상 그 반복해서 독서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강연을 들어야 그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저와 같은 사람은 득음하고 득도한 지가 15년 전이었기 때문에 뭐 김창욱 강사 강연 들으면 내가 어떤 내게 필요한 거 부족한 것들을 이제 흡수할 수 있죠. 또 뭐 이 작가 선생님들도 뭐 이진영 작가나 뭐 정혜일 작가나 혹은 또 뭐 이상민 작가분이나 이상민 작가는 그 이제 글쓰기 코칭을 하시면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작가라고 하면 한 10권 이상 집필하신 분들이 이제 작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책 한 권 뭐 달랑 출판해 놓고 자기 그냥 이름 그 내세우기 좋게 만들려고 유튜버들 보면 괜히 그냥 뭐 어떤 이름 없이 유튜브 하는 것보다 작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실명을 언급해야 되나요? 뭐 김세희 작가나 그런 분들은 작가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자기 글을 한 10권 이상 정도 써야 그래도 기본적으로 작가라고 하고요. 그래가지고 글쓰기 코칭 강의가 엄청나게 뜨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너도 나도 개나 소나 다 책을 쓴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러면 돈이 어떻게 벌릴까요? 글쓰기 코칭 강사들이 돈을 벌겠죠. 그런 거예요. 저와 같은 진짜들은 오히려 책을 안 써요. 책을 잘 안 쓰고 내 삶의 소소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기 글을 쓰는 거죠. 완전 나만의 글을 쓰는 거예요. 대중에게 팔리는 글을 아예 안 쓰고요. 완전 나만의 글을 쓰고 질적인 높은 수준을 추구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문학 강연 열풍이 한국에 좀 불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이지성 작가도 뭐 리딩으로 리드하라 뭐 그런 책을 뭐 출간하기도 하고 했는데 인문학 책 못 읽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너네 그 대중들 상류층에서 재벌들이 너네 대중들 머리 좋아지면 안 되니까 인문학 책 못 읽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인문학 강연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네 대중들 책 못 읽게 만들려면 멍청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네 대중들을 책 읽지 마라. 책 읽을 필요 없는 사회다. 너네 대중들은 그냥 분별력 없이 개돼지들처럼 유명 강사 김창욱 있고 김미경 강사 있고 또 누구누구 강사 있고 세바시도 있고 마음껏 우리 채널을 열어놨으니까 인문학 강연이나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강연장에서 막 깔깔깔 떠들고 웃고 또 그 강연장에서 뭔가 깨달은 것처럼 진짜 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삶은 안 바뀌어요. 장담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야동 보고 자위해놓고, 그건 여러분이 야동 보고 자위해놓고, 여러분 국민들이 마치 인문학 강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든 거예요. 그게 한국의 지금 어떤 인문학 트렌드를 강연장으로 돌리는 방법, 그런 방법이고요. 아니, 그래도 그런 강연을 안 듣는 인간들보다 나아요. 그래도 난 연예인이란 직업인 분들 있잖아요. 연예인 직업이란 분들이 그래도 딴따라 소리 안 듣기 위해서 강연장 찾아가고 괜히 그냥 얼굴 들어 밀고 하면 나의 품격이 마치 인문학자들처럼 유식해지고 막 인텔리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죠? 너무 핵심만 콕콕 찔러서 말했나요? 아, 진짜 대가들은 그래요. 인문학 강연 들으러 갈 시간에 댁들 그냥 삶을 제대로 사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그 일반 대중적인 어떤 충고를 해드리면, 제가 뭐 니까짓게 충고할 자격이 있냐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지만, 저는 이제 연금을 충실히 모으면서 남는 돈으로 아직도 기부를 하고 있고요. 또 어려운 사람들, 그 모은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나 스스로에게는 삼식을 자연식에 가까운 그런 어떤 아주 간촐한 그런 음식을 섭취하고, 옷도 거의 유행이 전혀 없는 이런 옷은, 브랜드가 뭘까요? 브랜드가 없죠. 아무런 어떤 그런 어떤 마크도 없고요. 유행이 전혀 없는 옷. 이 옷을 제가 10년 전에 샀나요? 10년 전에 산 옷이에요. 10년 전에 산 옷인데, 뭐 그렇게 튀거나 유행에 타지도 않죠. 이런 색깔을 그레이 색깔이라고 해서 스님들이 입는 색깔처럼, 이게 뭐냐면 검은색하고 흰색하고 섞이면 어떤 색일까요? 그레이 색상이네요. 그레이 색상. 남녀 서양 결혼식 때 보면 남자는 검은색 슈트를 입고 여성은 순결한 흰색을 상징하는 흰색 드레스를 입죠. 그게 이제 합쳐지면 이런 회색이에요. 회색을 즐겨 입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주교회에서는 수녀님들 회색 옷 입고 다니잖아요. 또 불교에서는 스님들 회색 옷을 입잖아요. 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는 이제 거의 남녀 혼합이다 그 뜻이 아니라 독신으로 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회색 색상을 입고 다니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제 흰색은 어떤 하얀 어떤 순결성을 상징하고, 검은색은 막 좀 그런 거잖아요. 다크한 느낌이잖아요. 그 기업인들이 보통 나쁜 놈, 착한 놈, 다크한 놈, 화이트한 놈 이렇게 구분하는데, 기업인들은 그런 게 없어요. 착하다 나쁘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런 그레이한 그런 인간들이에요. 예, 그러합니다. 예.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을 저는 제 강연을 한번 다들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저는 배낭여행 가서도 녹음을 남기고 프리 토킹을 하고요. 되게 굉장히 자연스럽죠. 예.
남들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뭐 종교 집단성이나 혹은 또 이단 사이비들이나 나의 어떤 컨텐츠를 다 뽑아먹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어떤 이렇게 해서 뽑아먹고 이렇게 해서 뽑아먹고 이렇게 해서 뽑아먹고 한 25년째 저의 어떤 값진 어떤 컨텐츠들을 모조리 도난하고 있어요. 영어에 그런 단어 있잖아. easy come, easy go. 그것이 적용되어야죠. 저 같은 사람 머리를 다 지워버려도 늘 똑같을 거예요. 내가 오리지널한 저작자이기 때문에 머리를 아무리 지워봐야 사람을 아무리 바꿔봐야 제가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바뀜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인들이 제가 뭐 충고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밥그릇 지키기 문화를 깨버려야 돼요. 어른들이 네 밥그릇도 못 지키면서 무슨 아가리를 놀리느냐 하면서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르신이 됐으면 밥그릇을 깨부술 줄 알아야 돼요. 내 밥그릇을 깨부수고 그것을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어른의 자질이고요. 끝까지 무슨 나의 밥그릇 지키기를 하면서 진정한 쉐어링을 할 줄 모르는 분들이 성직자가 되고 어떤 사회에서 어르신 행세를 하면 그 사회는 폐쇄적인 구조로 가요. 그래서 온 국민이 저와 같이 25년 정도 혼밥을 하거나 고독을 씹어 먹으면서 독서를 하고 그런 어떤 고난도 당하고 살인교사 폭행도 당하고 음식물 테러도 당하고 인간이야의 뭐 개 취급도 뭐 오랜 기간 당하고 그래 살았는데 그래야만 그 사람의 어떤 컨텐츠나 어떤 그런 것들이 분별력이 생기고 어떤 진짜와 가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완전 거품이 다 빠진 진짜들은 저와 같이 이렇게 단순해요. 뭐 퍼포먼싱이 없어요. 옷 차림에도 퍼포먼싱이 없고 그냥 단정하면 돼요. 아주 심플한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파퓰리즘 강사들을 쫓아다니지는 마시고요. 누구 강사님 팬이에요. 누구 강사님 팬이에요. 그런 그 어떤 짓거리는 하지 마시고요. 독서하시고요. 혹은 또 나만의 일기도 쓰시고요. 그리고 또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사업과 투자 그 두 가지에만 집중을 하시는 것이 우리 일반인들 중산층 일반인들에게는 가장 좋을 거예요. 그 외에는 어떤 손도 안 대는 게 좋아요. 제가 존경하는 스노우 박스의 김승호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 혹은 또 뭐 무엇을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냐, 혹은 또 잘하는 일을 하고 싶냐. 김승호 회장님 답은 돈 되는 일을 하라. 돈 버는 일을 하라. 돈부터 벌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 상황은 지금 현재 저희 상황은 주변의 어떤 재벌 자제분에 의해서 저희 명예를 훼손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어가지고 사회적으로 돈을 못 벌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연금을 모아놨다가 그거 가지고 절약하고 그리고 이제 진짜 나만의 글을 쓸 수 있는 어떤 여유를 항상 챙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저를 도와주는 척하는,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한 사람들이 오히려 저의 컨텐츠를 다 뽑아먹고 버리고 있었어요. 하면 15년 전부터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더 의식 수준이 깨어 있다면 강연장 찾아다닐 시간에 책이라도 한 자 더 보고 나 스스로의 그 일기를 써보고 내 삶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 지출 내역 관리도 해보기도 하고 경제 공부도 하고 사업 공부, 투자 공부, 투자 공부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다른 공부는 하지 마세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리고 또 정치 선동에 놀아나가지고 우리 누구누구 오빠 하면서 막 쫓아다니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그 오빠들은 여러분을 개미 떼들로 생각해서 인기를 다 뽑아먹고 버려버려요. 자본주의 사회가 그래요. 저는 벌써 그렇게 뽑아먹고 버림당했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가 누굴 팔로우 한 적도 없는데 시건방지게 자기가 가르쳐주는 척 하면서 내 걸 다 뽑아먹고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이단 사이비 집단을 집어던져서 또 머리를 완전 다 뽑아먹히게 만들고 찰거머리 떼들 아시죠? 피 빨아먹는 찰거머리 떼들이 15년 동안 저의 두뇌를 다 뽑아먹고 버리고 그런 짓거림 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요.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가 그런 말 했잖아. 칠연자 알죠? 그리스 칠연자가 모든 사람은 악하다. 모든 사람은 악하다. 그리고 너 자신을 알라. 그 어떤 칠연자의 그 문구가 아직도 제 마음판에 와닿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안 만나는 것이 저 입장에선 당연한 거예요. 여성이 필요 없어요. 원래 15년 전에 제가 요리도 잘했고요. 뭐 주방 보조도 여러 번 일을 했었고 아르바이트. 저와 같은 성향은 24시간 일을 못해요. 저는 이제 저녁 시간이 피크잖아요. 주방 보조로 잠깐 그냥 뭐 6시부터 6시부터 한 11시까지 뭐 파트타임 잡이라고 그러죠. 그런 일 조금씩 하고 또 뭐 치킨집 아르바이트도 좀 해보고 그 피크 타임에 그런 일도 해보고 파리바게뜨 빵집 일도 좀 해보고 그냥 뭐 그 돈이 궁해서 하기보다는 좀 경험상 글을 쓰려면 다양한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다양한 일을 해봐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좀 입장에서 좀 기분이 좀 나쁠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험을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는 거고요.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일을 해보는 것을 선호하고요. 보통 한 달 되면 실력이 다 거기서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일하면 거의 사장님 수준이 돼가지고요. 막 영업 어떻게 하면 더 매출이 올릴까 막 그런 생각까지 해버리는 그런 인간이어가지고 그리고 뭐 어떤 뭐 음료 제조 회사에도 일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좀 일을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했었죠. 노가다 막일도 해보고 그래서 좀 글을 오랫동안 써왔는데 제 일기까지 도둑질하는 그런 여성분이 계셔가지고 여자들이 도둑질을 참 잘해요. 여자들이 늘 도둑질을 너무 잘해가지고 여성을 아예 상종을 안 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연을 들을 조건이 되려면 나 정호우가 했던 어떤 독서의 기본 어떤 생각의 어떤 나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만 이제 강연을 듣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나 스스로가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하면 저와 같은 사람은 책 한 권을 탁 보면 목차만 보면 내가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어떤 책이든 딱 뽑아가지고 이제 그 목차를 보고 저는 목차를 항상 보거든요. 목차를 보면 거의 책이 거의 웬만하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를 보고 그 목차를 보고 내가 더 나은 글을 쓸 수 있어요. 거품이 없는 진짜 더 나은 글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저와 같은 사람 그 작가들 책 저보다 수준이 낮은 인간들의 작가들의 책이라도 꼼꼼히 다 읽어봐요. 한 3번 이상. 매너가 뭐냐면 기본 3번 이상 봐주는 것이 제 입장에선 매너가 되기 때문에 책 한 권을 그 베스트셀러나 그런 어떤 좀 수준 낮은 책들이 베스트셀러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책들 한 3번 이상 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얻을 것들 그런 것들만 이제 뭐 적어 놓기도 하고 뭐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한테는 다 한 가지씩 배울 게 있긴 해요. 근데 저와 같은 사람은 늘 그런 어떤 상대방의 장점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 누구를 탁 만나면 저 사람한테는 배울 게 무엇일까? 저 사람한테 장점이 무엇일까? 저분은 참 무식한 것 같았는데 너무 사람들한테 웃기고 재미를 준다. 그럼 그 사람한테 그 장점만 배우려고 노력하고요. 어찌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저는 늘 어떤 전지적 관찰자적 시각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어떤 캐릭터를 분석하고 배울 것들만 배우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단점은 아예 그냥 거들떠도 안 봐요. 그 사람의 어떤 단점도 보여주거든요, 가끔.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의 장점만 바라봐요. 장점만 바라보다 보면 제가 그래서 다재다능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건 완전 저의 마인드가 노력형 마인드였기 때문에 그렇지 절대로 제가 무슨 태어나면서부터 잘나서 그런 인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 가운데 흔히 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잘 이해 못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신의 은총으로 다 되었습니다 이런 말하는 인간들 치고 제대로 노력한 인간들 없고요. 남의 거 다 베낀 인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고요. 저는 자유의지, 인간의 의지의 중요성을 늘 이제 강조를 하고요. 그러면서 지난 아버지가 목사락하면서 그건 니께 아니야, 그건 니께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떼를 쓰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다 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도 분별해서 배우기 싫은 사람은 안 배워요. 그래서 제가 인생에서 선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제가 직접 찾아뵌 사람들 가운데 제가 지방 소도시에 있더라도 찾아뵌 분이 스노우 박스의 김승호 회장님, 그리고 더 스펠 워십의 박정현 대표님, 또 곽종국 씨라고 있어요. 곽종국 그 세븐 잉글리시 영어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세븐 잉글리시 곽종국 대표의 책은 거의 경전 수준이다. 근데 참 무명의 사람이지만 그분의 책은 경전 반열에 제가 올렸는데 여전히 아직도 그분의 책 내용은 아주 절대적인 어떤 권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벌들이나 그런 인간들은 생김새가 좀 쾌쾌하고 막 꼬지리하고 이러면 자기네들 인정 안 해주거든. 근데 김창호 씨 같이 막 옷 막 멋지게 차려입고 막 유명하고 그런 유명세 있는 분들은 막 이렇게 띄워주고 오냐오냐 해주는데 저와 같은 그 비평가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명세 아무리 유명해봐야 컨텐츠 내용의 그 질이 떨어지면 저는 그냥 상종을 안 해요. 상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에듀테인먼트 빠순이 모집하는 그런 인간들이겠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본질적으로 맞아요. 본질적으로 어떤 사상 철학적으로 리얼하고 심플하고
깊이가 있고 그런 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분별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설교 한 편만 들어보면 그 사람의 깜냥이 딱 측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고전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그것이 저에겐 늘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구로 동강교회 이영범이라는 분도 설교 한 번만 딱 들어보고 그 찬양 인도자 노래 보이스 한 곡만 딱 들어봐도 그 사람 보컬을 다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벌써 이미 득도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 교회를 잠시 방문했는 것 뿐인데 보컬 소리까지 다 보이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 경지였어요. 또 구로 동강교회 그때 당시 이영범인가 그분도 그냥 뭐 조만한 중소기업형 교회라고 해가지고 세일즈 목회 정도 하는 그런 분이라고 알고 있고요. 제가 존경하는 분은 예수가족교회 백금산 목사님하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하고 또 광해설교가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또 이제 유명하지는 않지만 호쿠마 성경 주석을 집필하신 예장 합신 교단의 천한필 목사님 그분을 은사님으로 생각하고요. 세 분을 존경하고 그랬어요. 백금산 목사님이라고 예수가족의 백금산 목사님하고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하고 예장 합신의 호쿠마 성경 주석 집필위원 저한테 히브리어 헬라어 가르쳐 주신 분인데 천한필 목사님 그리고 또 고신교단의 이학재 교수님이라고 히브리어를 원어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 이학재 교수님도 굉장히 그분의 제가 영어 설교를 이학재 교수님의 영어로 설교하시거든요. 어학적 재능이 있어야 돼요. 설교자는 어학적 재능이 없으면 그냥 세일즈 목회나 하고 행정 목회나 하고 성경 경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원어를 할 줄 아는 분들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있었던 편이고요. 그 이후로는 교회를 안 나간 지가 한 15년이 넘었고 그래서 이제 컨텐츠를 볼 줄 알아요. 강연가에 코어풀한 프린시플 컨텐츠를 볼 줄 알아야 비로소 그 사람의 의견과 캐릭터와 풍겨지는 감성적인 것을 구분해서 분별해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보통 우리 한국 여성분들은 빠순이 문화에 젖어 있어서 그 빠순이 문화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이제 아이돌 오빠들을 빠순이 하다가 대학교 가면 또 교수님들을 빠순이 하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 또 교회 나가면 또 교회 목사님의 빠순이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게 정치인으로 넘어가면 뭐가 되냐면 우리 정치인 누구누구 오빠 하면서 강성 팬층을 이루어요. 이제 정치에서는 강준마씨의 책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팬덤 정치 나름 이름을 좀 좋게 불러주면 팬덤 정치고요. 그냥 빠순이 문화예요. 빠빠빠 오빠빠빠빠빠빠 빨아대는 문화. 파더가 원래 영어로
father F 발음 하잖아요. 근데 그 피읍 쌍피읍 발음으로 father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아리안 민족, 저는 저희가 아리안 민족이라고 생각해. 아리랑 노래 민족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영어 가운데도 인도인의 영어, 인디아 영어가 좀 그 우리 한국인의 마더 텅과 비슷하다 그래요. 사운드가 인디안 그 인도 영어 있잖아요. 인도인들이 영어 하면 father라고 안 하고 father 이렇게 해요. 우리가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 빠빠빠 그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 저는 이제 인디안 잉글리시라고 해요. 인도인의 영어. 그분들의 영어가 모국의 마더 텅이 끌리는 거죠. 끌림이 있어요. 아주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 아빠 할 때 빠빠빠 오빠 빠빠 빠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좀 비슷해서 그런 어떤 성향이 있고요. 한국인들 한번 들어보면 알 거예요. 저는 그 구글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스토리텔링이나 어떤 그루들을 초청해서 그 강연을 듣거든요. 거기 들어보면 이제 인도 그루들이 와서 이제 강연할 때 발음이 영어로 말을 하긴 하는데 발음이 한국인에게 촥촥 그 당기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저의 뭐 연구 과정은 뭐 25년 동안 사람만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목사가 나한테 뭐 어떤 뭐 핀잔을 주거나 그러면 좀 막 속에서 막 올라와요. 그냥 좀 가만 놔두면 네 설교 비판 안 한다. 뭐 그런 어떤 스타일이었고, 웬만해서는 그 담임 목사님들이 거의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하지 않으면 제가 상종을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 아시면 돼요. 전반적인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벌써 50분이 다 돼가니까 한국인들이 너무 그 에듀테인먼트에 속지 말라. 여러분 진짜 현실의 삶을 바꾸려면 나 정도 강연을 들으려면 나 정도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 사람의 그 강연 내용에서 컨텐츠만 봐요. 컨텐츠 가운데서 더 고급이 뭐냐면 인사이트풀한 프린시플이 있나, 뭔가 건질 것이 있나. 건질 것이 없으면 시간 낭비로 생각하고 잠을 자거나 막 그래요. 잠을 자거나 막 그래요. 교회에 나가면 그래도 오래전에 나의 그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어가지고 그래도 각 잡고 막 들어주고 막 리스펙트 해주는 척 인사 막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답답했던 그런 어떤, 그러니까 원어, 고전어, 산스크리트, 헬라어, 라틴어 정도는 할 줄 아셔야 제가 좀 존경을 표하고요. 그 외에는 존경 안 합니다. 예. 나 스스로를 나를 제일 존경해요. 나 정호우 한 개인을, 나 정호우라는 남자의 인격체 한 개인을 가장 존경합니다. 이상입니다.